자, 2026년 여성회관 여성문화대학에서 처음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과정 자체가 없었고,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다른 이 과정 자체가 2000시내 전체 관에서 아마 이번 과정이 처음일 거예요. 이 자격증 과정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제 런칭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모집이 될까 안 될까 했는데, 당연히 그래도 오전에 유튜브 반하고 여기 AI 챗GPT 전문 지도사 반하고 해가지고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는 바람에 좀 저도 이제 여기 이제 관계자님도 되게 좋아하셨고 저도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합니다. 여기 부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1등 비서 스마트폰 및 AI 챗GPT 제대로 활용하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뭐 챗GPT 하면 챗GPT만 할 게 아니라 AI에 관련된 다양한 생성 AI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챗GPT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성형 AI 전문 지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AI를 아마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전문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집중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12시간 과정입니다, 원래는. 12시간 과정이나 14시간 정도 과정인데, 우리는 지금 몇 회분인가요? 14회차를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원래, 이 지도사 과정 안에 들어있는 과정 말고도 조금 더 제가 이제 더 살을 붙여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이 끝나고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거는 추가 별도 자격증 비용을 제출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라 그거는 이제 과정이 끝나는 무렵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챗GPT 저도 이제 처음 이 과정을 저도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 드리면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따라올 수 있을지는 그 다음에 이제 톡방을 만들 거니까 톡방에서 서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거, 또 주변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 하고 톡방에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배워갈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요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디지털 콘텐츠 그룹의 이천여주 지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격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여성회관에서도 원래는 요거 말고도 이제 책 캔바도 같이 런칭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이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수업을 하고 또 잠깐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 저도 하루에 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오전의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자격증반을 처음 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본인의 현재 성함하고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왜 이 자격증반 AI 챗GPT 전문지도 자격증반을 신청했는지 그 후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간단하게 조금씩 설명을 하는 자기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뭐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질문을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맨 앞에 우리 선생님 앉아 계신 선생님들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앉아서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이름이랑 이런. 이름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어차피 14주 동안 알려야 되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네, 저는 공성영이라고 하고요. 나이도 많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쇼핑몰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걸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 편집자를 사무실에다 주고 편집을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끝날 때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AI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엄청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진행할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2천으로 내려와서 좀 찾아보다가 이런 게 있어서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채널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채널에 조금 강의해가지고 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혼자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격증 반이긴 한데 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이면 오히려 오전반을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쵸? 편집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집은 할 줄 아는데 이 과정 자체 자격증이 좀 궁금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우리 안경 끼시는 우리 선생님. 저는 강지은이고요. 저는 아이 둘이 있는데 AI 활용을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몇 학년? 애기 4살, 8살이에요. 아, 4살, 6살. 아직 아이들이 AI를 알 그건 아닌데. 네네. 아닌데 이제 먼저 배우고 싶어서 우리 그러면은 우리 아빠는 하실 줄 아세요? 아빠는 편집은 하는데 이제 그런 동영상이나 AI 활용을 그렇게 제대로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좀 배우고 싶어서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송희선이고요. 그냥 집에서 AI,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자주 활용하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해주고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자격증도 도전해보려고. 예. 자격증까지 도전하는 걸로. 자격증 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수업 다 듣고 시험 보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반동석입니다. 흔치 않은 석이라 많이 기억은 잘 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올해가 제 65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챗GPT의 AI는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이런 살날이 꽤 나온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격증까지는 생각 안 하고 뭔지는 좀 알고 같은 또래 나이보다는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같은 또래보다는 훨씬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뒤에 선생님. 저는 김은하고요. AI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격증까지 따고 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정이고요. 이희정님? 네, 예. 저는 아이한테 재미나는 챗GPT든 이런 걸 활용해서 이미지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실제로 오피스에서 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피스라면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사무적인 거 일을 하실 때? 사무적인 거 일을 할 때? 빼고, 네, 쓰고 할 싶은 때도 거? 좀 예. 어떤 식으로 좀 세팅을 하면 세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진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어떻게 정확하게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쵸. 절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말고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잖아요. 구글이 제미나이인데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구글에서 나와 있는 우리 MS 소프트웨어에서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워드 있잖아요. 근데 구글에는 그걸 돈을 내지 않아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똑같은 게 있어요. 구글에는. 그러면 구글에는 그 제미나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MS 소프트웨어에서 나와있는 생성 AI는 코파일럿이 있잖아요. 코파일럿이 지금 삼성 노트북에는 자동으로 장착이 되고 버튼까지 눌러져 있는데
지금 구글에서 나와 있는 그 MS 오피스처럼 그 프로그램 안에는 제미나이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슬라이드 만들 때 이미지 교체하고 싶을 때 제미나이로 열려서 거기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서 많이 보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예, 선생님. 네, 저도 앞에 말씀하신 제 이름은 권영미입니다. 저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되는데 아이들한테 좀 AI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알고 그래서 좀 잘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사무적인 업무에도 활용이 좀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무적인 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회계 관련 일을 했었는데 네. 그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죠. 잘만 꾸미면, 예, 프롬프트 잘만 쓰면, 예,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숙이고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은 AI를 그냥 물어보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는 용도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오피스나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 영역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배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AI가 계속 바뀌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22년도에 배웠던 AI로 강의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강의안으로 강의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그러니까 못하면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AI 쪽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공부에 치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경숙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쯤에 그만두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생기면서 뭔가를 배우는 거를 관심을 가지고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갔었는데 단기간에 너무 짜잘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아껴주긴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맞아요. 네, 그래서 기간도 길기도 하고 지금 나왔길래 반가워요. 네, 자격증도 되고 뭐 수업 다 들으시고 나면 자격증 취업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예, 우리 뒤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계속 하다가 작년 10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요. 저는 좀 조직생활을 그만해보고 싶고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계속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편성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좀 제가 주체적으로 제 시간을 설계해보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저는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그러면서 좀 이것저것 관심 있는 분야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앞으로 향후에 제가 할 일도 구상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해서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의승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외주 업무들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해왔고 한 20년을 넘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AI 쓰던 방식대로 뭔가를 만들고 또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즘 청년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걸 쓰기는 하는데 정말 이제 수박속 탈기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심오하게 배워서 현업에 좀 접목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시청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고 뭐에 쓸 거라는 것도 이제 대충 얘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AI를 쓰면서 진짜 예전에는 이 생성형 AI 새로 하나 나오면 여기도 들어가서 계속 써보고 또 여기 나오면 또 새로 나오고 또 써보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긴 했는데 근데 최근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구글에만 매달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구글 하나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추세인 거예요. 이 방향이 현재 AI가 왜 그러냐면 구글이 현재 쓰고 있는 게
뭐 전체적인 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 구글이잖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네이버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중에 구글 쓰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제미나이라는 AI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성형 AI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요약도 해줘.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해줘.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만들어줘. 동영상도 만들어줘. 이런 사이트들이 계속 구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요거 챗GPT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월 구독료 3만 원만 내면 여기는 다 쓸 수 있는데 다른 데는 한 가지밖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독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이 구글만 등록을 해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구글은 또 구독을 안 하고 무료로 써도 충분히 우리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잘 쓰시면 내 생활에 아니면 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강의안 한번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면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24년도만 해도요, 이 강의안을 만들려면 진짜 계속 내가 글 쓰고 찾아서 갖다 붙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에 업그레이드 된 거 그걸 갖다가 넣으면 얘가 짜잔 슬라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아주 쉽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2D가 아닌 막 3D, 클레이 아트, 막 멋진 어떤 그런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계속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적용된 슬라이드들은 다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AI가 만들어 준 거고,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만든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볼게요. 이제 저를 이제 여러분들 소개했으니까 저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고품격 스마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AI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김찬곤이라고 이제 써놨고요. 현재 저는 이천에서 사진관을 현재 하고 있어요. 26년째 사진관을 현재 하고 있고, 진짜 사진이라는 산업은 지금 이제 하향이잖아요. 이놈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이 스마트폰이 워낙에 사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이 힘들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가족 사진 이런 사진들이 없어지고 돌100일 이런 사진들이 진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저는 코로나 때 그 20년도 코로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집합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사진이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냥 이걸 가자. 이거 공부하자. 스마트폰 공부하자. 그래서 1년 내내 스마트폰 공부만 한 거예요. 스마트폰 공부했는데 단순하게 뛰어들었죠. 이 스마트폰 그냥 조금만 배우면 되겠지 해서 뛰어들었는데 스마트폰이 어때요? 매년 신기술 업그레이드 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장착이 되죠. 이번에도 저도 이번에 또 26 울트라로 또 바꿨거든요. 근데 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여기서 쓸 수 있잖아요. 뭐 오피스도 쓸 수 있고, 구글 뭐 파워포인트 앱도, 뱅킹, 쇼핑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알려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코로나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진 일을 하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서 22년도에 오픈 AI의 챗GPT가 딱 수면 위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 이제 AI가 이제 AI 시대가 왔다. 다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AI는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재 AI는 있었는데 체감적이나 실감을 못 느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진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됐고, 디지털 콘텐츠 그룹 2000년 지국장이고, 청담문화산업대학교에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업 강의부터 해가지고 많은 곳에 나가서 이천에 관내에 있는 관공서 공무원님들 대상으로 AI 강의, 또 스마트 워크 강의 이런 이 주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강의를 이제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진짜 여기저기서 기업 강의부터 해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부터도 뭐 AI 쪽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관공서도 이런 쪽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AI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런 차이였었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24년도만 해도. 근데 작년에는 내가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을 두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떤 얘기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로. 근데 어제전에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 그 프로그램 설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뭐 C 언어니 무슨 언어니 해가지고 코딩하고 막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거를 짤 필요가 사람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말로 이런 프로그램 짜줘, C 언어 짜줘, 뭐 짜줘. 그런 바이브 코딩이 그냥 말로써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도 좀 더 그냥 단순히 채팅창에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앱을 만들어서 나만의 제미나이를 만들고 나만의 챗GPT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14주 동안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을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름을 다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카톡에 자동 친구 추천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만 보내드렸고 요 QR을 스캔하셔서 지금 톡방에 다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현재 10분 들어오셨고요. 오늘 오신 분이 11분인데 한 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는데 다 들어오셨나? 자, 이경수님, 송희선님 하나 둘 안 들어오신 분이 누구지? 우리 반봉구선님 못 들어오셨죠? 지금 요 QR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가볍게 나답게 쓰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가볍게 나답게. 선생님 친구 추가. 그래서 이제 이경숙님하고 송희선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성함이 아까 뭐였죠? 권영민님. 이 세 분은 자동 친구 추천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친구 추가를 했고요. 안 되세요? 카메라에서 QR 코드가 아니면 카카오에서 하셔도 돼요. 했어요? 됐다. 이제 들어왔다. 됐습니다. 예, 다 들어오셨어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들어왔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하셨는데 이제 다들 하실 줄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하실 때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설정에서 QR 스캔, 여기가 QR 코드 스캔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톡에서 하실 때는 점 3개 눌러서 여기 스캔 있잖아요. 이 스캔해서 요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R 코드란 이미지를 앨범에서 가져오시면 이미지를 불러와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와도. 이제 스캔은 카메라로 비치기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불러와도 QR 코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팀 채팅방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요 팀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방은 나중에 늦게 들어오셔도 이 방에서는 그게 가능하고요. 알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채팅방하고 오픈 채팅방만 있는 게 아니라 팀 채팅방이라고 이렇게 방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 팀 채팅방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을 유료로 쓰시고 계시는 이제 분들에 한해서 카카오톡에서 오픈을 해준 그런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들어와도 이게 처음에 들어왔던 오늘 이제 못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들어와도 이 앞에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채팅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끼리 동기 모임 이렇게 모아놨는데 거기서 맨날 이상한 얘기하고 뭐 맨날 친구랑 치고받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내보내고 싶은데 일반 채팅방에서 얘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못 내보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직접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일반 채팅방은 못 내보냅니다. 근데 이 팀 채팅방은 방장 권한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오픈 채팅방처럼 이제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다 보니 스마트폰을 기기 변경을 하실 때 백업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카카오톡을 백업을 받았다 다시 업로드해도 대화 내용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화 내용을. 근데 이 유료로 이 카톡을 쓰게 되면 그냥 기기 변경할 때 로그아웃하고 다시 새로 산 기기에서 카톡을 로그인을 하면 모든 대화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카톡 서버에 있는 모든 대화를 카톡 서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서버에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990원인데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는데 비해서 활용도는 높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카톡 유료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팀 채팅방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돼요. 바로 어디냐면, 내가 여기서 이 채팅방에서 누르게 되면 요게 있는지 없는지, 물론 채팅방을 만들려고 여기 플러스 반 있죠? 여기 상당히 풍선 요 플러스 되어 있는 요걸 눌러보시면 요 가운데 팀 채팅이 저는 있어요. 이게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반 채팅, 팀 채팅. 그러면 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유료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료로 썼던 건데, 유료로 쓰는 분들에 한해서 썼던 건데, 요게 지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풀렸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만들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걸 눌러서 내가 팀 채팅을 만들겠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채팅을 만드셔도 되긴 하지만 회원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조직의 팀을 만들게 되면 방장 권한으로 내보내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채팅방에 팀 채팅 관리 가보면 초대 링크 생성이 가능해요. 이걸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QR코드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해요. QR코드, 교모하기, 복사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리터러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봐요? 리터러시 문해교육이라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죠? 문해교육이 이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디지털이 붙은 거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짜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스마트폰은 지금 누구나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요즘에 점점 이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고, 이쪽 스마트폰 뱅킹이 발전을 하면서 은행이나 ATM 기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은행도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1층에 있던 은행들이 2층, 3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어르신들은 대체로 인터넷 뱅킹 자체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은행을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한테 이런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 이런 AI 자격증, 챗GPT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이 평생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평생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그냥 교육을 준비를 하다가 뭔가 좀 아쉬워서 교육학과를 다시 진학을 해서 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평생교육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제 평생교육학과 대학원까지 이제 저도 진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고, 평생교육은 또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이든 가서 배워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이게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은 이제 제가 하는 요 교육만 밖에 없지만, 지금 뭐 다른 여기 단체 이천 아톨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아톨에서 하는 교육에 뭐 문화 예능 교육만 있을 게 아니라 거기도 제가 지금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이제 들어가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늘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이제 강의를, 거기는 이제 집중 속성 과정으로 4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모집이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희도서관 혹시 아시죠? 이천의 서희도서관 어디 있는 건지, 미란도 뒤에 이제 거기 새로 생긴 거, 거기가 이제 과학도서관이래요. 이천시 과학고 유치하면서 과학 쪽에 관련된 그런 자료 도서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거기서도 지금 4월부터 집중적으로 AI 교육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그래서 서희도서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 강의도 이제 거기 4월 달부터 들어가는데, 거기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신청해서 들으면 더 조금 이 자격증 과정은 아니죠. 그거는 자격증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수업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하다면 스마트폰 사진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AI 이런 것들을 또 해주는 그쪽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서희도서관에서 아마 이번 주나 정리돼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화요일 날 수업으로 이제 잡혀 있고요. 거기도.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문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문자 보냈는데 문자 받으셨어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담당자님하고 저랑 이제 계속 통화를 하다가 문자를 보내셨대요. 이제 서류 보내라고 문자 보냈는데 저는 안 왔어요. 그래서 문자가 안 왔길래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간 거예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전화를 하셨어. 왜 서류 안 보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자 받지를 못했고,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방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일을, 문자를. 문자 안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번호로 이제 서로 통화를 하다 보니,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문자가,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냈지만, 거기서는 웹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PC에서 보내는 웹문자. 그게 이제 에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안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없어질 뻔했던 거죠. 없어질 뻔했는데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희 도서관에서도 이제 이런 AI 관련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4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는 이제 8차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은 지금 뭐 경력 단절녀들이든 아니면 퇴직 후 은퇴를 하신다든지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 자체가 되게 많이 지금 이천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도 저는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다 여성들만 하는 교육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교육을 하러 와 보니 남성분들도 많이 와서 신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많이들 와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만 하지 말고 좀 이제 50대 60대 되신 남성분들도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런 자리에 이제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꼭 이제 진도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게 되면 남성분들은 안 나오세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진도 따라가도 못 나와도 나오시는데 남성분들은 잘 안 나오셔. 왜냐?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가 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나오시는데 우리 두 분은 꼭 진도 떨어지더라도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녹화 버튼 눌렀잖아요. 이 강의하는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게끔 녹화를 떠서 제가 팀 채팅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든 아니면 좀 이제 추후에 또 복습을 하시든 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뭐 2, 3일 뒤에 빠르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고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에서 지금 올해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디지털 복지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없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들어보셨죠? 사회복지사는 들어보셨는데 디지털 복지사는 이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AI 챗GPT 전문 지도사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디지털 관련,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활용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니어분들의 어떤 이게 디지털로 케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인 거를 배우신 분들이 딸 수 있는 디지털 복지사 자격증이 이제 저희 디지털 콘텐츠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복지사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준비하는 일단 첫 발을 이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디지털 복지사는 꼭 필요한 거고 현재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 얘기가 지금 서로 이제 이야기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나 디지털 복지사 관련해서 또 여기서 여성회관이나 강의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이제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복지사,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활용 능력 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요 정도. 근데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자격증을 따야 돼. 그분들이 이렇게 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들도 워낙에 자격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뽑는 이 연령도 이제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 많은 이게 따시는 분들을 안 써요. 그래서 뒤늦게 땄는데 50대, 60대에서 땄는데 막상 그 가서 하려니까 요양보호사는 쓰는데 사회복지사는 안 쓰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주요 활동의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기반 복지 서비스라든지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AI, LOT, 그다음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온라인 플랫폼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디지털 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 쓰면 저장 버튼이 있죠. 그 저장하다가 저장 안 하면 컴퓨터 갑자기 뻥 날아가면 내가 몇 시간 동안 작업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죠. 지금은 어때요? 필요가 없죠. 지금은
저장 버튼 자체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수두룩합니다. 저장 버튼 없는 게. 이거 캔바 역시 마찬가지 저장 버튼이 없어요.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쓰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져도 뻑이 나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 내용을 내가 스마트폰으로만 가지고 들고 가도 아무 현장에서 인터넷만 되면 그냥 이거 HDMI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강의가 할 수 있는 거.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장 버튼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디지털 복지가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건강, 경제, 인간관계, 여가, 자아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유는 정보 격차에서 생존 격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 단절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니어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시니어 인구가, 인구 대비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할을 국가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오히려 4050 세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이런 자격증 관련 공부도 하셔서 이런 디지털 복지사가 이런 복지 정책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오늘 배우신 거 아마 가지고 가시면 내 옆에 친구는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한테 보냈어. 막 보내면 우리 엄마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세대 간의 소통이 확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복지는 노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공통 언어이자 생존의 권리입니다라는 게 우리 이제 디지털 복지사 추진하면서 나온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뭐 우리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룹이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 현재 시작이 된 우리 단체고요. 그래서 전국 이런 자격증 14년도부터 전국 최초 국내 최초로 처음부터 이제 스마트폰 및 이런 자격증을 진행을 한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전문 지도사 이 자격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도 땄어요. 저도 1급을 취득을 2급을 가지고 있다가 1급까지 이제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육을 같은 레벨에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은 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서 저도 이제 1급 자격증을 최근에 같이 취득을 한 거고요. 전국에 이런 지국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부도 있고 지국이 있고, 저는 이제 이천 여주 경기 남부죠. 이렇게 지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지금 원래는 이 책이 아닌데, 이 자격증 책이 아닌데 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근데 요 부모님을 위한 AI 교과서가 최근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여기에 다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AI 교과서. 기본적인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AI 기능들이라든지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I에 대한 기본 개념, 뭐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쓰고 있는 AI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루톤이라는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 활용, 제미나이 활용, 그 다음에 삼성 빅스비 아시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시리라고 하지만 혹시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시나요? 세 분. 세 분씩이나 되시네. 예. 조금 이제 갤럭시 폰 위주로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차피 챗GPT나 제미나이를 들어가게 되면
거의 뭐 메뉴는 상반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 빅스비, 그 다음에 갤럭시 AI 활용, AI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캡컷. 캡컷은 혹시 아시나요? 캡컷 모르시는 분, 캡컷 모르시는 분. 우리 선생님. 다 그러면 이제 캡컷은 들어보신 분 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노라고? 예, 스노.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틀어놨던 음악 있죠? 그게 제가 다 AI로 만든 음악이에요. 제가 AI로 지금 음악 채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AI로 지금 음악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노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스노에서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고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고. 그 다음에 스노 말고도 또 AI 음악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미나이도 가능해요. 제미나이도 최근 2주 전인가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사진을 올리든 글을 쓰든 거기에다 분석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줘 하면 30초짜리 음악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거를 정상적인 길의 음악을 만들려면 돈을 유료로 해야 돼요. 그건 별도로 제미나이와 상관없이, 구글에 상관없이 별도의 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I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여기 이제 구글 렌즈만 나와 있는데 구글 렌즈 말고도 이외에 이제 스마트 워크, 뭐 AI 스마트 워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AI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찾아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AI로 이력서니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리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리튼. 특히 이제 걔가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드래곤, 지드래곤. 걔가 광고 작년에 한 1년 내내 하면서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게 리튼일 거예요. 이 리튼은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건데 여기 AI 엔진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얘야말로 진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챗GPT며 뭐 이미지 생성이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미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엔진을, 최신 엔진을 다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고요. 그래서 이 리튼은 대학생들이 잘 써요. 왜냐? 대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메뉴들을 쫙 분리가 돼 있어요. 아주 쉽게. 그래 분리가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쉽게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헬스. 우리 이제 시계라든지 스마트폰에 헬스가 들어있잖아요. 갤럭시 헬스가 들어있는데 그 헬스 케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이라 제가 일반 그냥 스마트폰 활용이라 이런 것들이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나열을 해서 그걸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격증 반이니까 이거는 그룹 차원에서 하는 방향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을 제가 기준으로 수업을 간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벌써 50분이네요. 이렇게 설명만 했는데 50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AI에 관련된 뭐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그룹에서 나오는 이제 AI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 그 신문도 읽어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도 스마트폰 활용, 사진 촬영, AI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법들이 신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PDF 파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면서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 PDF 파일 보는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설치하시면 되고, 그 어도비에서 나온 어크로벳을 설치하시면 그 무료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써 있는 내용처럼 자녀들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스마트폰과 AI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이 뭐 되게 이제 활짝 웃고 계시곤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벤치마킹 하는 그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기 울산 쪽에 계시는데,
그분이 연배가 70대 초중반이세요. 근데 저보다 이제 한 사이클이 많죠. 한 사이클 정도 이상 많은데, 근데 그분은 그 이제 손주가 주말이면 할아버지한테 찾아가,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맨날 졸라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우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AI가 나오면서부터는 AI로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뚝딱 만들어주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뭐 사진 주면 사진 찍어서 유니콘 타고 하늘을 나는 영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흰 수영고래를 타고서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영상을 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잔다르크처럼 여장군이 돼가지고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장면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가 돼서 뭐 동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이름을 넣어서 동화책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만 찾아다니는 거죠.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AI를 수업을 하면서 손주하고 자녀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런 사진 한 장, AI로 만든 사진 한 장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가을에 이제 동문 MT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성 선배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손주들은 집에만 오면, 우리 집에 오면 자기한테는 아예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만 가고.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잘 놀아준대요. 막 스마트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잘 놀아준대. 그래서 오면은 자기한테는 안 오는 게 너무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 그러면 이 재미나이로 요거 가지고 동화책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애기 이름 넣어서 동화책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책도 만들어 주고 사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쁘게 뭐 날라다니는 영상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주면 A가 할아버지한테 갔던 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앉아가지고 재미나에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놀라시는 거죠. 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AI를 쓸 수 있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잠깐 그 20분 동안 30분 동안 알려드렸던 내용이 그 선배님한테는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런 과정,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진들이 흑백으로 옛날 사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가 안 좋죠. 근데 복원을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 복원하려면 어떻게 사진관에 가든지, 사진관에서 그 사진사들이 찍어서 어떻게 복원을 해줬는데 깨끗하게 복원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사진 복원을 너무 잘해줘요. 그 심지어는 여기 막 이만큼 막 해줬는데 AI에다 넣어서 복원해달라니까 AI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물이 묻어가지고 얼룩이 막 이렇게 졌어요. 그 사진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해줬더니 그냥 깨끗하게 아주 컬러풀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제 친구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준 거예요. 자기 그 자녀들의 아기 때 그 초등학교가 그때 사진으로 그 어디 벽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두 아이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걔한테 보내줬어.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애들이 사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고, 애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랑 연배가 똑같은데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줬을 때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 사진이 딱 봤는데 움직여. 신기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 걔들도 사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영상으로 바뀌면서
가족이 그날 저녁에는 되게 웃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만 AI에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이런 관계에 좀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스마트폰은 어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제. 지금 2026년 됐으니까 더 넘겠죠? 예,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가족당 통신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통신비. 한 가족당 나가는. 한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그죠? 맞아요. 25만 원이 평균 나왔대요. 25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통신비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물론 전화기도 있고, 그 다음에 IPTV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들도 쓰고, 여러 개 쓰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넷플릭스니 뭐 이렇게 OTT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미래 예측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주선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컴퓨터로 도움을 받는 컴퓨터가 있었고요. 태양열로 이용한 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로,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TV. 이때 로봇가 청소하는 로봇이 나왔고, 요게 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그렸던 만화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여기 이게 현재 다 적용이 됐죠. 다 지금 실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가끔 예능 프로에서 해봤죠. 근데 어때요?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했죠. 하루 정도는 완전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그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상민이하고 김지승인가 그 탤런트 남자 결혼 안 한 그 남자친구 그거랑 둘이서 산 오지로 갔는데 스마트폰 안 터진다고 막 여기저기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이게 예능 프로에서 가끔 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AI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큼이나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그래서 즉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 65년도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저 태어나기 전에 그렸던 이 만화가 지금 딱 6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모든 게 다 현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긴 AI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전기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그 다음에 뭐 달나라? 이 달나라 가는 것도 이 수학여행으로 우주 간다고 알론 머스크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 사업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백이 그렸던 게 2000년도에 이런 게 될 거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6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다 현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곧 미래 시대의 풍요로운 삶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게 되게 또 다른 기회를 잡으신 거고요. 이 교육 자체가 그냥 업무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채워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신기하죠? 네.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와.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는 82년도에 나왔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토탈 리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연배가 이제 날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의 그 벽면 TV, 그 다음에 말로 제어하는 거, 거기에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그 AI 그런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진짜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그게 지금은 현실이 다 된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만화 영화들은 뭐 말하는 시계, 그죠? 말하는 시계, 화면 보고 말하는 시계도 그 70년대 만화에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 다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현재 있던 것들은 우리가 그 지금 6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 60년이 만약 50년이 지난 그 이후의 미래를 본다면 우리는 없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시대의 50년 뒤의 미래를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게 현실이 현재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죠. 소름 끼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글씨인데요. 카르페 디엠. 요게 뜻이 이렇대요. 현실에 충실하라. 현재가 가장 젊은 날이다. 가장 젊을 때 배워서 남주자.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방송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방송대학교의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자. 근데 저는 이제 방송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쓴 프로필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고, 그리고 남주기 위해서 실천해서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강의 현장을 뛰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고, 그대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친구들한테, 자녀들한테 알려주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게 배우신다더니 진짜 좋은 거 배우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 네, 여러분들은 하이테크 시대, 하이테크 디지털 세대입니다. 하려고 하셔고 오셨잖아요. 도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하이테크 시대,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조금 뭐 AI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폰이 있겠지만, 어쨌든 배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같이 디지털 세대, 우리가 이제 하이테크 시대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게끔 많은 거를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해야죠. 자, 이제 우리가 인류 지능의 진화 단계를 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AI 사피엔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피엔스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 이때는 어땠어요? 이게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건데, 직접적인 경험을 해서 모든 걸 얻어가는 그런 시대였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나타난 세대예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런 신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AI가 나오면서 붙은 게 AI 사피엔스 시대라고 해요. AI. 그래서 AI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핵심 역량은 질문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 융합이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감과 소통 능력이 필요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보시면 AI 시대의 리더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AI와 가장 잘 협업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AI 사피엔스 이런 디자인을 제가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불과 1년 전이었어요. 근데 요런 내가 이제 주제만 넣으면 요런 인포그래픽은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도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좀 더 펼쳐보면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경험 기반의 학습을 했었고, 포노사피엔스는 실시간 정보를 접근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온 AI 사피엔스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거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글의 모든 데이터들은 AI로 활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노 사피엔스는 바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 즉 80년대생 이후의 태생들은 스마트폰 세대, 포노 사피엔스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80년대 이후생? 네. 누구세요? 선생님? 한 분? 두 분? 80년대생 이후세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는 요 중간 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 20대 젊은 친구들의 이런 대화를 나눠보면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긴 해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어쨌든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이 포노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바뀐 시장혁명이 있었어요. 자, 첫째로 금융혁명. 자, 스마트폰 뱅킹.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거의 돈 주고받고 하시지 않나요? 그 다음에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모든 걸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뭐 삼성 월렛을 쓰든 네이버페이를 쓰든 아니면 토스를 쓰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게 은행업이잖아요. 은행 쪽에 요즘엔 점점 사무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ATM 기계조차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ATM도 그런 기계. 제가 처음 나왔던 대학교에서는 그때 당시 청호 나이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었어요. 청호. 그 청호가 지금 아시죠? 그 정수기도 나오고, 근데 거기 정수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 ATM 단말기 회사였어요. 그게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제가 나왔던 그때 당시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거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그 기계 일도 엄청 많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 ATM 기계 회사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유통혁명 아시죠? 지금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이나 어떤 뭐 시장 보러 가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쇼핑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쇼핑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네이버페이나 어떤 옥션이나 이런 데서 쓰시면서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 포인트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네, 포인트 생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모바일 쇼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장을 가서 하게 되면 그런 포인트라는 게 없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혁명, 1인 방송국이 생긴 거죠. 1인 방송국. 잘 나가는 1인 방송국은 진짜 1년에 수십억씩 벌기도 하지만 그걸 보고서 뛰어들었던 유튜버들이 그냥 낮아빠지는 시장도 이 유튜브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 많이 벌 거야 뛰어들었는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 그거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유튜버들이 예전에 돈 벌었던 유튜버들은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매달려요. 하루 종일 매달려서 제가 알고 있는 30만 유튜버한테 교육을 받을 때 그분이 쇼츠 영상 하나 올리는데 8시간 동안 공을 들인대요. 그렇게 들여야지 몇백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상 하나가. 근데 지금은 그런 영상을 AI로 뚝딱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유튜브에서 칼을 들었잖아요. 쓸데없는 과대 광고와 AI로 만든 영상들은, 그런 유튜버 채널들은 100만이든 200만이든 구독자가 있다 하더라도 삭제시켜버렸어요. 이번에 다. 네,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돈을 벌고 있던 채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 무분별하게 만드는 AI 영상들을 이제는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AI 영상들은, 그래서 요즘에 올라온 영상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좀 질적으로 좀 좋아요. 옛날에는 되게 무분별하게 올라온 영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쓸데없는 AI 영상, 그런 채널들의 돈을 벌었던 채널들이 과대 광고로 후킹해서 낚시를 하는 이런 유튜버라든지 이런 채널들은 진짜 AI 유튜버에서 알고리즘으로 걸러서 아예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내 채널이 없어졌대.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통보도 안 하고 바로 삭제시켰어요. 통보도 안 했대요. 통보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이제 5가지 특징을 보면, 빠른 정보 처리 능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활발하게 자기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적응력,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높은 적응력도 필요하게 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적인 연결,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 모임은 이제 회비도 내고 뭐하고 당연히 이렇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보고서 딱 내가 참여할 때는 참여하고 아닌 데는 딱 칼같이 자르고, 확실히 이제 빼고 치고 빠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도 이제 생각하는 게 옛날 생각인가 하는 게 들 정도로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나와 보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듣게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단 지성의 중요성도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을 이제 배우는 과정으로 들어오긴 하셨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신중년, 노년층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우리가 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랬듯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험을 이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시려고 해요. 왜냐? 배울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년층의 증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꾸준한 가르침과 자기개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버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기술, 세대 간 소통,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년층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배우러 오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력 단절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중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회, 배움이 많이 있어서, 오늘 내가 배웠지만 친구들한테 또 소개해서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움을 통해서 그런 가교 역할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은 바로 이 인공지능 AI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세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활용한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와 인간의 공전, 소통과 시장혁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통해서 콘텐츠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서도 만들 수 있고 시나리오,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텍스트로 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꼭 입어보고 싶었던 옷인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사진만 갖다가 내 사진과 합성을 시켜서 입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깔끔하게 깜짝같이 입혀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의성 시뮬레이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AI 이제 배움을 통해서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동화책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만의 음악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나만의 앱을 만들어서 그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하는 세대, 가치의 이동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가에서 AI와 함께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렇죠.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전 한참 찾아야 되겠죠, 자료를. 근데 이런 주제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했던 내용이 맞으면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틀리면 또다시 질문을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AI가 오면서 생산성 향상은 진짜 높아졌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제 다 인간은 바보 된다고. 전화번호도 외울 줄도 모르고 다 이제 바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우진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어느 쪽으로 발전했어요? 또 다른 기술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지혜에 대한 탐구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와서 이제 또 인간이 또 이제 AI 때문에 망가질 거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한편으로 있지만 AI 때문에 더 성장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사피엔스 시대의 리더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해요. 결국은 인간 고유의 강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하는데 어떤 콘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I를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작업은 어떤 방향을 내가 잘 모르는 게 내가 근데 알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강점을 가지고 AI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시대를 여는 첫걸음 AI 전문 지도사의 길. 여기 보면 이제 인공지능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필수 도구.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연결되는 디지털 라이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렇죠. 이제 인간의 뇌가 컴퓨터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개념이 명확하고 핵심 원리가 패턴 알고리즘 기반. 그 다음에 일상의 AI는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도 하고 음성 비서 여러 가지 똑똑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지금 이 안에 보면 이 갤럭시 폰 것만 보면 만약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까지는 아이폰에 그 AI가 탑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폰이 13 이상인가요? 아이폰이? 아이폰 13 이상이세요? 13? 뭐예요? 아이폰 버전이? 지금 현재 나온 거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 13 프로?
저는 미니요. 아, 미니. 또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 중. 13? 그 AI가 장착이 됐던가요? 13이 미니가? 제미나이가 들어왔나요? 거기 안 들어와 있죠. 아, 13 프로부터가 아마 제가 알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별도의 제미나이나 챗GPT 앱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여기 보시면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갤럭시 AI가 이렇게 탑재가 됐는데 통화 어시스턴트 아시죠? 통화할 때 외국어로 얘기를 하면 나한테 귀에는 한국어로 들리는 예. 그런 기능이 TV에서 처음에 25 나오면서 이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현장에서 택시 기사를 부르는데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 나라 말로 들리는 이런 기능이 통화 어시스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어시스트. 이건 지금 가장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글쓰기 어시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단문을 하나 썼지만 생성을 딱 누르면 얘가 멋지게 장문을 해줘요. 장문에서 요건 이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통역. 통역도 얘가 외국어를 못해도 웬만한 외국어를 다 번역을 해줍니다. 통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화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성 녹음이 있는데 음성 녹음 기능으로 음성을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해주고 요약까지도 해줍니다. 음성 변화 녹음하는 기능이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 포토 어시스트가 있는데 AI로 이미지를 바꾸고 하는 기능이 제미나이 안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 안에서 갤러리 안에서도 이게 가능하게끔 된 게 갤럭시 폰이에요. 이런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캐릭터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신기능으로. 그 다음 오디오 지우개는 뭐냐면 만약에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자동차 소리가 지나간다든지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간다든지 소음이 잔뜩 있어. 근데 그 소음을 내가 지울 수가 있어요. 소음만. 그래서 대화하는 내용만 놔두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며 소음, 오토바이 소리 이런 것들만 소음으로 얘가 간주를 해서 걔가 지워줍니다. 동영상 촬영했던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가 장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우 브리프라든지 나우 너치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내가 선택한 어떤 앱을 얘가 이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브리핑을 해주는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헬스 어시스트는 삼성 헬스의 데이터에 기반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갤럭시 폰에 장착이 된 겁니다. 엄청나죠? 여기 AI 기능만 봐도 이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AI 기능들이 네이버 앱만 가지고도요. 네이버 앱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 앱에도. 그러면 네이버 앱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있죠? 요거 클릭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요거 클릭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요 눌러보면 지금 렌즈, 음악, 음성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렌즈는 이 카메라 네이버 렌즈를 통해서 제품을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QR 코드도 찍을 수도 스캔할 수도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포도주 와인병의 레벨을 검색을 해서 이게 제품이 뭔지도 검색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렌즈예요. 그 눌러보면 이 렌즈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바코드도 가능하고요. 결제 QR 코드 결제하는 식당에 있는 결제하는 QR코드가 있다면 내가 결제 통장이나 카드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주문이나 결제가 가능한 거고요. 이 QR 바코드는
바코드까지 인식을 합니다. 바코드까지. 그래서 그 바코드까지 인식을 하고, 스마트 렌즈는 만약에 저기 걸려있는 저 꽃의 이름, 저 해바라기를 내가 모르는 꽃이야. 그럼 싹 비춰주면, 찍어주면 얘가 그 해바라기 꽃을 찾아서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서 검색을 해주고요. 쇼핑 렌즈는 말 그대로 쇼핑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에 어디서 샀어? 제목이 뭐야? 그 다음에 모델명이 뭐야?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근데 몰라. 그럼 기다려봐. 이걸로 찍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찾아주는 게 쇼핑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인식은 뭐예요? 얘가 글씨를 다 인식을 하는 거죠. 글씨를 인식을 합니다. 요걸 인식을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쫙 가져옵니다. 이거를 그래서 번역도 가능하고요. 전체 선택해서 번역. 그러면 번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얘가 해줍니다. 읽어주기도 하고요. 과목명이 AI 챗 GPT 전문지. 네,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렌즈.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걸 혹시 써보신 적이 있을까요? 음악? 요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어떤 공간에 갔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가수도 모르겠고 노래 제목도 몰라. 근데 이걸 딱 여기 얘를 딱 켜놓고 있으면 얘가 이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얘가 누구의 노래인지 쫙 찾아줍니다.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면 다 찾아줘요. 그래서 혹시 예능 프로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동일이하고 장혁하고 그 다음에 그 김광규하고 해가지고 영국에 일주일 영어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 중에. 거기 갔었는데 그 저녁에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영국의 한 팝에 그 이제 레스토랑 같은데 이제 맥주 마시는 이제 레스토랑 같은데 가면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퀴즈를 내는 프로를 한대요. 그 맥주집 안에서. 근데 그날 이제 음악 퀴즈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연예인 팀만 100점을 맞은 거예요. 저걸 쓴 거죠. 이걸 써서 거기서 나오는 팝을 이걸로 다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서 내서 연예인 팀만 우리 한국의 연예인 팀만 100점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AI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 음성은 마이크는 이제 음성 마이크로 활용하시는 거고, 여기 내 주변 같은 경우는 딱 누르면 위치 기반으로 현재 중리동이잖아요. 여기 중리동인데 중리동 기반으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현재 오픈되어 있는 식당, 그다음 맛집, 카페, 술집, 가볼 만한 곳, 문화, 테마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 기반으로 그런데 어디 놀러 갔는데 강원도에 속초로 갔어. 속초 갔더니 갑자기 일정 없이 갔더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처 맛집을 찾아야 돼. 그럼 내 주변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지도 있는데 맛집 있네. 여기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메뉴에 따라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어라운드 기능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 렌즈 중에 내 주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스마트해지겠죠? 이런 기능만 가지고도 이 네이버 렌즈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게 이제 그린 닷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 닷이에요. 그린 닷. 그래서 여기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음악을 쫙 얘가 찾아요. 음악을 찾습니다. 등록된 음악을 찾아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렌즈는 아까 그런 것들 했던 거예요. 그러면 렌즈가 네이버 렌즈 말고도 또 있겠죠? 스마트폰 안에. 네이버 렌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글 렌즈가 있어요. 구글 렌즈. 네. 구글 렌즈 이제 아이폰에도 있는데, 이 구글 렌즈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구글 렌즈도. 물론 네이버 렌즈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렌즈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구글 렌즈는 또 다른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렌즈 기능은 다음에 한번 또 해볼 거고요. 오늘은 한번 아까 글쓰기 어시스트 있었잖아요.
글쓰기 어시스트.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채팅방에서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쓰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네이버 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았어. 그럼 구매 확정을 하고 리뷰를 남기면 포인트를 주죠. 구매 확정 비용을 해서 주죠. 그때 리뷰 남길 때 글 쓰고 싶은데 글 쓸 때 어때요? 좀 배송 빨리 도착했다, 뭐 제품 좋다 이런 얘기 말고는 쓸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얘한테는 이제 그런 거를 걱정 없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기 메시지 입력창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 폰이 있을 거고 적용이 안 되는 폰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적용이 안 되시는 폰이에요. 갤럭시 폰에서. 지금 아이폰에서는 이게 기능이 없습니다. 갤럭시 폰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좌판에 왼쪽 상단에 반짝반짝 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요게 있으신 분, 안 나오시는 분. 아이폰은 안 나오고, 네. 그럼 요거를 이제 나오시는 분 있죠? 따라올게요, 한번. 만약에 아이폰은 제미나이나 챗GPT로 이 기능을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요게 이제 갤럭시에는 이 기능이 딱 들어와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대화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나 이 철자나 문법을 수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요약도 해주고, 글머리 기호라고 해서 앞에 번호까지 막아주기도 하고요. 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 기능은 지금 할 건 아니고, 시간상. 마지막 요거, 글 작성.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글 작성 클릭을 하게 되면, 글을 쓰라고 여기 씁니다. 자, 여기다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쓰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만 쓸게요. 요렇게만 썼는데, 이후에 뭐 쓰고 싶은 얘기가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이 있고, 여기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눌러보면, 일반적인 글이 있을 수 있고, 이메일도 있고, 소셜미디어가 있고, 댓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막 이모티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거 따라오는 거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고, 자, 오른쪽에 0이야 했으니까 친구잖아요. 그러면 공손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눌러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근함을 눌러야 되겠죠. 이 상태로 누르고 생성 누르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어때요? 내 사랑 영희야 생일 정말 축하해.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래. 이렇게 쭉 써주죠.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줘. 또 써줍니다. 근데 또 달라요. 또 다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자, 복사가 있고 적용이 있어요. 복사 누르면 이걸 복사가 하는 거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요 창에 바로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클릭을 해서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고 전송 누르면 되겠죠. 전송.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글이 쫙 가는 거예요. 이런 글이. 예. 요게 만약에 내 자판에 요 AI 기능이 탑재가 안 되신 분들은 제미나이나 챗GPT에 가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누구야 생일 축하해 하고 요 위에 글을 소셜미디어 형태로 친근하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가 유사하게 글을 써주겠죠. 그 쓴 거를 복사해서 카톡창에 옮기시면 되겠죠. 예. 이거 안 해보셨던 분 계신가요? 처음 써보세요? 예. 어때요? 놀랍죠? 자,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글 리뷰를, 댓글 있잖아요. 리뷰 글을 이걸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면, 자, 배송 빠르고 제품 좋아요. 그 다음에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댓글로 하고 공손한으로 생성 딱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 거를 어떻게 그냥 바로 적용 누르면 여기 가서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이렇게 댓글을 써주면 그 업체에서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알림으로 고객님이 쓰신 댓글이 조회수 1000회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또 알림도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긴 댓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조회수 기본적으로 1000회는 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쓴 댓글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가끔 고객한테, 고객이래. 그 대표 있잖아요. 그 업체 대표한테 문자가 와요.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물론 안 좋은 물건을 내가 잘 썼다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안 쓰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들 이렇게 해서 리뷰 받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주면 포인트 생기고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면 되고, 진짜 친구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글씨를 써서 생일 축하해, 뭐 승진 축하해, 합격 축하해, 그 다음에 오늘 뭐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쓰고 말 글을 이제는 이렇게 해서 딱 생성해버리면 딱 보내게 되면 친구들이 야 이거 AI를 썼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써서 보내면 너무 좋아. 요거 이제 해시태그까지 넣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보낼 때 해시태그는 나 뺄래. 그러면 해시태그를 지워서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생성돼요. 아까 자동으로 생성된 거죠. 아까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해서 여기 보시면 일반 있고 이메일 있고 소셜미디어 있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모티콘이 생성이 되는 글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보낼 때 이모티콘이 있는 걸로 보내면 더 좋아하겠죠. 예,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일반으로 쓰고 어르신한테 보낸다든지 부모님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공선환이나 정중환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메일 글 쓸 때도 이메일 고객한테 답장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 쓸 때도 좀 뭐라고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싹 쓰시고 딱 써주면 그런 거 하나만 복사해 놓으면 나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되겠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글쓰기는 이건 카톡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자판이 뜨는 모든 문자, 뭐 이게 스마트폰에서 글 쓸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 요게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하시면 된다. 예, 그때 이제 수업할 때 또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세기도 드렸고, 아주 짧지만 이게 AI 글쓰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톡방에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으면 이게 AI 글쓰기 같은 걸로 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톡방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 좀 민망하면 이렇게 써서라도 작성해서 보내시면, 그래서 자녀들한테 보내면 와 우리 엄마가 이런 글을 보내시네? 그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